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12.3 1년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하고 뭐 지지자들이 만나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자회견장 그 좀 북적북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12.3 내란의 그러니까 극복 1주년 될 때 한동훈 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혼자 막은 거예요. 12.3 날 혼자 막은 내가 혼자 거예요. 막았다. 사실상 그 워킹과 그 예. 행보를 보면 또 그날 이제 그 지지자들이 뿌린 그 카드뉴스겠지만 그날에 뭐 한동훈의 길 뭐 따라서 걷기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막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란을 그렇게 혼자 막았다고 비춰질 정도로 강력히 막은 거라면 그 뒤에 행보는 뭡니까 이게? 자, 내란은 그러면 반대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또 세모표 내지는 뭐 탄핵을 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행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뭐라고 본인이 지금 와서 포장을 하든지 간에 자, 내란의 밤 그 안에 뭐 그게 어떤 경위든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박수를 친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 며칠 뒤에 한덕수 씨랑 해서 황당하게 자기들이 위임받지 못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본인들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고 합의서 비슷하게 쓰면서 밤에 한밤중에 발표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도 1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특검에 출석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등판한다. 자, 이제까지 굉장히 인정받는 뭐 보수든 진보든 지도자들이 네. 명확한 가치 철학하에 움직였을 때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이 사람에 대한 행보와 지금 지지층들을 보자 이거죠. 지금 장외 집회를 계속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서 보통은 이렇잖아요. 이 자기 내부가 어려울 때 외부의 어떤 주적을 설정하고 내부를 단결시키면서 뭔가 돌파를 해나가는 이거잖아요. 네. 자,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뭐를 하자. 이게 이제 원래 기본 기치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장외 집회 뭡니까? 우리가 맞서 싸울 주적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한동훈 한단 말이에요. 요 옆에 바로 그 국민의힘 당사 있잖아요. 예. 그 구두 닦는 그 부스 예, 그 바로 예. 옆에 보면 상시적으로 단계 처벌하지 않는 장동영 물러나라가 요 구호입니다. 다운 게시판 논란. 예, 뭐 민주당 뭐 어떻게 해라 무슨 뭐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해라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그 메인 구호가 당사 바로 코앞에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한동훈.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등판을 한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 내부에서도 큰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뭐 극우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참고인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네요. 왜 안 나갑니까? 본인이 그렇게 12.3의 밤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남들은 다 쫄아서 겁먹었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까지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라고 자칭 정말 의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왜 김건희 특검에 협조 안 합니까? 김건희 씨랑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 아니에요? 300 몇십 개의 톡을 주고받을 네. 정도의 사이 아니었냐고요. 왜 안 나갑니까? 그렇게 정의롭게 진짜 자유 대한민국 그들이 네.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나가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김건희 씨가 어떤 압력을 넣었든지 어떤 부탁을 했든지 무엇에 대해서 진짜 요구 조건을 들어서 푸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무슨 자격으로 안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검이 언론 플레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벌써 몇 번째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한 번만 불러도 안 가면 무섭거든요. 피의자 전환할지도 모른다 이런 겁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이 출석하지 않는 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하나겠네요. 조사 받다가 갑자기 뭐가 불거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거 아마 본인들이 수사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케이스들이 그런 걱정이 드나 보죠. 그러게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또 선택적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과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면서 각종 공천계획 무역 입증을 막판 고심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 이런 게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것도 파장이 계속 커질 것 자, 같아요. 그러면 통화 녹음 내용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네. 기사에. 그러면 통화 녹음은 누가 된 거예요? 이게 이준석 대표 그렇죠? 쪽에서 받았다고 이준석 하는데 대표가 예. 자동 녹음을 쓴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 평소 제가 네. 봐왔던 윤석열의 모습으로 보면 거침없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뭐 나중에 이제 막 나와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하면서 막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막 녹취가 나와도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당시 어떤 상황과 이렇게 봤을 때 뭐 엄청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네.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건 그거고 이 사람의 평소 성정 스타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아주 그냥 아하. 거의 가감 없이 막 쏟아붓을 그러니까요. 거다. 그러니까 김태우 살펴봐라. 당시 네. 이 구청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있냐라고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물어보니까 네. 김태우 살펴봐라. 뭐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천 개입 의혹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리고 나오고 있다. 본인이 이상합니다. 이제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는 만약에 김건희 씨 측에서 푸시를 했다면 자기는 피해자인 셈이잖아요. 뒤집어 네. 본다면 그런데도 안 나간다. 지난번에 그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 있죠. 창원지검에서 불법 여론조사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여연은 안 했어요. 여론조사는 여연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네. 여의도연구원에서. 근데 거기는 또 빼놨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신용만 흉내만 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파워들은 누구의 파워들이냐. 네. 그럼 결국은 어쨌든 압수수색도 안 됐고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불리할 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안 나간다. 그게 마치 지금 있는 국민의힘 주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 이제 국민의힘 쪽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사실은 구형 15년 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셨는데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니까 맛보기 아닙니까? 제일 분노할 사람은 네.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그 지금 겨우 15년이라니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지금 감옥에서 엄청나게 붕괴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정유라 씨 혹시 뭐 말씀 나온 거 없어요?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15년 구형인데, 근데 다른 건도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어제도 명품 관련된 이런 네. 것들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고. 자꾸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곁가지가 꽤 나왔잖아요. 뭐 명품을 수수했다라든지 뭐 다른 거 가십성으로 나오는 것들, 뭐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십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자범처럼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범처럼 취급되면 형량이 자범처럼 되겠죠. 아, 별로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대 특검을 쭉 해나가면서 3대 특검에서 공통적인 접점 계속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최혜병 건도 이제 끝났지만 이미 기간이 이제 도과돼서 넘겼지만 거기에서 과연 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블로킹을 했느냐? 그러면 그 로비의 정점이 뭐냐, 누구냐? 네. 이 부분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게 좁혀질수록 V0로 가까이 가는 건 저희 눈에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내란 특검에서 가면서 박성재 장관하고 5월 달 1탄일 뿐이에요. 5월 달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 쭉 나오고 10월 달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뭐를 했다. 요게 이제 앞에 1탄 도이치 관련된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거는 내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아직까지. 내란의 직접적 동기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있느냐. 거의 이제 국민들이 거의 이 마음속에 짐작 추정을 다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1탄 도이치 건 나왔고 네. 2탄 아직 명태균 씨에 대한 거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3대 특검에 공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내란에 있어서 직접적 동기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냐 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아 간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물론 나머지 중에도 중요한 게 정말 많지만 양평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란에 대한 걸로 귀결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특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란을 왜, 그러니까 12월 3일 그날 하필이면 그날 왜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의문보를 찍고 있는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러니까 박성재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김건희가 거의 뭐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했던 게 아니냐. 아니 김안방이니까 예. 김안방이면은 김마당새 내지 뭐 김머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얘기는 예. 갑을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완벽한 직접 지시 관계로 느껴지잖아요. 그렇네요. 안방에서 지시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모습. 많은 분들이 이번에 폰을 포렌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니라 네.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걸 거예요. 이 텔레그램에 이제 타이머를 걸어놔서 하루면 뭐 자동으로 삭제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안방마님이 뭐를 얘기를 했는데 업무 수행을 하려면 잊어먹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네. 그러면 메모를 하든지 뭐 캡처를 하든지인데 캡처라든지. 그때 캡처한 게 포렌식 된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연락받고 하는 사람들은 캡처를 했다는 뜻은 중압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고 그럴 때 제출한 게 있지만 대부분 업무 지시가 왔을 때 이걸 기억하거나 기록해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이동하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캡처를 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는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없어요. 어허. 단텔에서 다 삭제를 하고 막 이래서 없어요. 네. 근데 그 일부가 사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캡처할 정도면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억을 해야만 하는 그렇네요. 그런 게 이제 단초가 돼서 나오는 예. 그러니 그 정도로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중압감이 있다는 거죠. V0가 지시할 때. 그걸 꼭 기억하고 이거 내가 꼭 챙겨야 돼 이런 생각으로 네. 캡처를 했지 않았을까. 네. 그럼 캡처한 그 내용 말고 캡처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비화폰으로 했던 게 이제 서버가 복원됐다는 걸 보면 네. 뭐 비화폰 서버로 통한 시간 기록은 있을 것이고 당연히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메시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 이미 인사에 사실상 개입한 그렇죠. 그런 모습. 인사에도 개입하고 네. 사실은 국정원장 때도 충격이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V0 뭐 아무리 저기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수시로 연락하고 뭐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확실한 V0였던 거예요. 확실한 V0였다. 그럼 윤석열은 V1. 뭐 사실상 예.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압도적으로 어떤 일도 많이 관여를 했고 결정에도 틀림없이 많이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김건희가 이런저런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했을 것이다.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성근 구명도 김건희의 개입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결국에는 의심. 임성근 구명의 네. 직접적인 동기, 직접적 개입한 정점이 뭐냐에 대해서 아직 안 나온 상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김장한 목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쏙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나오지도 그러면 않고. 과연 최고 정점이 뭐였을까? 그렇게 윤석열이 그 당시에 네. 분노했던 건 뭘까? 원인은 뭘까? 등등 규명이 아직 안 돼 있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어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그러고 구형 15년 지금 있지만은 앞으로 수사의 과정을 통해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 이제 구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네. 15년으로 끝나는 사안은 절대 아닐 것이다. 절대 아니죠. 그러고 이제 특검이 설사 네. 끝나더라도 종합특검이 생기든 또는 뭐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더라도 아직 뭐 양평이든 삼부든 뭐가 결론이 났다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부과가 되겠죠. 플러스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